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잊은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현실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이거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명백한 건데 당연하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지세계를 연구하는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 또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도 말하고 하니까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현실이 현실의 다가 아닐 것이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현실이니 양자역학이니 시뮬레이션이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고 있고 행복, 고통, 스트레스 다 현실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런 게 뭔 상관이냐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대 수많은 뇌과학자, 신경과학자들을 비롯해 과거부터 현재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까지 이 현실이 현실이 아님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했고,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운명을 뒤집고 내가 원하는 가장 나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대표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정된 현실은 없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서로 분리된 개체가 아니며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연결된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강조하는 그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본질적인 실체는 없다는 그 공사상인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안의 감사, 사랑, 부, 풍요를 깨우고 자유로운 마음과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현실이 현실이 아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대체 왜 저런 삶을 바꿀 만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과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영적 지도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존재의 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물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양자 영역 그리고 초공간적 영역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이야기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영역, 물리적 영역이 존재합니다. 제 몸이 있고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책상이 있고 이 물질 세계, 물리적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외에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 영역, 초공간적 영역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아까도 말했던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공을 설명해주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양자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초공간적 영역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볼 건데 오늘은 이야기가 복잡해지지 않게 양자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자 영역에서는 물질적인 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99.99%가 에너지로 구성된 아원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현실 세계에서 물질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책상, 컴퓨터, 아파트, 자동차, 강아지, 다람쥐,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여러분까지 이 모든 것이 에너지이고 단지 이 양자 영역 그 자체의 정보에 따라 이런 존재들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저는 저로서 현실을 경험하며 난 나야, 난 이건 싫고 저건 좋아,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어,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저를 이 세상과 분리해서 저라는 분리된 존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지만 사실 이 저라는 존재도 이 양자 영역 그 자체의 정보대로 구성된 아원자 입자의 모임일 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아원자 입자로 구성된 세상의 일부, 전체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고 흙이 되면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 양자 영역에서는 다람쥐고 저고 여러분이고 좀 과감하게 강아지의 똥조차도 모든 게 하나인 겁니다. 근본적인 차원이 존재하고 그 영역 자체의 정보대로 이 아원자 입자들이 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저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양자역학에 동의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랬기에 양자역학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했던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드가 입자의 유일한 지배기관이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건 동의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입자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고 봤다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양자 영역의 정보대로 아원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아원자 입자는 99.99%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에너지고 나도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서로 분리된 개체가 아니며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연결된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봅시다. 내가 보는 이 물리적 현실이 현실의 다가 아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그게 대체 왜 좋은 걸까요? 그냥 그렇게 들으니까 오히려 내가 더 작은 존재로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아원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든 말든 그냥 이 몸이라는 물질을 가진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면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입자는 영역의 지배를 받는다면 결국 그 입자로 구성된 나도 큰 운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내 안의 평화, 사랑, 풍요를 깨워준다는 걸까요? 전 세계를 돌며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양자 영역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영역에 있는 정보 자체를 바꾸면 된다. 그럼 입자, 즉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양자 영역의 정보를 바꾸려면 우리 신경소통의 방식이 바뀌면 된다. 항상 발화하던 신경 패턴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새로운 신경들이 재연결되고 활성화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분할되고 나뉘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뇌가 다시 통합돼서 새로운 방식으로 신경들이 발화하며 뇌와 심장의 일관성이 더 좋아진다. 주파수가 달라지고 에너지가 커진다. 그렇게 되면 뇌는 더 수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작동하게 되며 양쪽 뇌와 심장 그리고 몸 전체가 일관성 있는 하나의 신경 네트워크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발화하는 신경 패턴에 굴레에 갇혀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같은 행동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신경 패턴을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신경 패턴을 깨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심장과 뇌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주파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사랑과 감사에 가까운 기분 그리고 균형 있는 몸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세상의 정보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게 되고 새로운 선택지가 보이고 새로운 선택을 또 하게 되고 그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조 디스펜자는 이 현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의 내가 아니라 전체 나를 깨울수록 새로운 신경회로를 더 깨우며 더 일관성 있는 몸을 갖게 된다. 그럴수록 몸의 주파수가 달라지고 양자 영역에서의 새로운 잠재적 가능성과 주파수가 공명하게 되고 동시성을 경험하게 된다. 우연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는 단지 주차 공간이 생기거나 일시적인 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전체 나를 깨움으로써 새로운 신경을 깨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배신자들이나 과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게 된다. 더 이상 과거에 의존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창조자로서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말이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항상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나의 신경 패턴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신경을 깨우게 되고 그럴 때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새로운 나는 삶에서 더 나은 길을 포착할 수 있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저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반복되는 나의 신경 패턴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식을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의식을 나에게 두는 시간이 거의 없고 의식을 두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일할 때는 일에 의식을 두고 쉴 때조차 나에게 의식을 두는 게 아니라 폰에 의식을 두거나 TV에 의식을 두죠. 우리는 우리에게 의식을 두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두는 곳은 무조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에 의식을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고, 일에 의식을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일을 더 잘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데 의식을 둔다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말 그대로 가치라는 것이 생깁니다. 유튜브 구독자나 인스타 팔로워가 많으면 가치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의식이 여기에 많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의식을 나에게 두고 내 몸을, 내 호흡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거기서도 발전이 일어납니다. 제한된 신경 패턴 대신 전체의 나로서 신경 패턴을 조금씩 깨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 삶에서 기본기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내려오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식을 가만히 나에게 둔다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간단히 내 몸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느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시작하시면 편히 잠드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장기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이 자기 직전 이 타이밍에 감사의 마음을 내 무의식에 새길 수 있을 겁니다. 밤에 명상과 함께 잠들고 싶으시다면 왼쪽 하단의 명상 가이드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